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트럼프는 왜 암호화폐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기술 혁신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미국 금융 권력의 실체,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복수국이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평생 월가를 불신해왔고 연준을 적대시 해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부를 빼앗아간 이들이 월가의 글로벌리스트들이라고 말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과의 전쟁을 암호화폐라는 무기를 통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ETF나 코인 이야기를 넘어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미국 권력 구조를 흔들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가 싸우는 적은 단순히 민주당이나 연준이 아닙니다. 그가 겨냥하는 것은 세계주의자, 그리고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방관한 월가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는 이들이 달러를 타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로 돈을 퍼붓고 자산 시장을 부풀려 결국 진짜 피해를 본 건 자국의 중산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돈은 은행이 아닌 지갑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나 유행어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의 주권 회복. 그것이 트럼프가 선택한 정치적 메시지이자 경제적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그는 이를 세계주의자들, 즉 월가 엘리트와 다국적 금융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1971년 금태환을 종료한 이후 달러를 더 이상 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연결시켜 부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생산이 아닌 금융으로만 돈을 버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조업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넘어갔고 미국 중산층은 빚더미에 올라탔으며 월가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 가격만 부풀리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자리를 해외로 보냈고 당신 돈의 가치를 훔쳐갔다. 이 문장이 트럼프식 경제관의 핵심입니다. 정책이나 이론만으로는 미국의 몰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JD 벤스라는 인물을 보면 그 몰락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개인적인 비극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 한때 철강 산업의 중심이었던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세계화로 인해 생산 기지를 잃었고 아버지는 철강 회사에서 해고당했죠. 어머니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수십 명의 남자친구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JD 벤스는 할머니 손에서 가까스로 자라났고 이후 상원의원이 되고 지금은 미국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국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직접 본 사람이다. JD 벤스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몰락한 미국 중산층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JD 벤스 사례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이 만든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월가 중심의 달러 질서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스스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철강 산업은 해외로 이전됐고 지역사회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빈곤과 약물 중독, 그리고 해체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월가는 파생 상품을 만들고 자산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며 숫자만 오르는 자산 시장을 통해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모든 이득의 반대편에는 JD 벤스와 같은 보통의 미국인들이 있었죠. 이 구조야말로 트럼프가 깨고자 하는 진짜 권력의 실체입니다. JD 벤스는 더 이상 몰락한 중산층을 대표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미국 부통령, 즉 정치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이자 가장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고위 공직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인의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기득권은 비트코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제 불가능한 자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찬양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한때 페이스북의 DM, 구글페이, 애플페이는 금융업에 진출하려다가 월가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무너졌습니다. 기술이 있었지만 통제권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블록체인, 스마트 월렛, DID, 그리고 AI 기반의 새로운 금융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이제는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PayUSD, 코인베이스의 CircleUSD, 스트라이프와
셔퍼파이까지. 이제 돈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쪽은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새로운 기술을 만나 금융 권력의 지형을 뒤흔들 기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기술 마니아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금융 권력과 시스템 설계권을 둘러싼 진짜 싸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월가는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룰 안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EC를 통해 소송을 걸고 규제 권한을 확보하려 하며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죠. 반면 빅테크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DID 지갑, 웹3 인프라, 자체 결제 시스템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새로운 질서의 기반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여기에 AI까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AI와 웹3는 이제 단순한 기술 조합이 아니라 전통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구조가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둘러싼 싸움은 누가 이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단순히 중국 때리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월가와 글로벌 공급망 이익 구조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고 제조업을 리쇼어링하며 반중 정서를 고조시켰지만 그 진짜 타격 대상은 중국과 연결된 월가의 수익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그 이익이 돌아가던 월가의 자산시장과 ETF, 공급망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죠.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흔들어 월가를 가격할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돈을 보내는 구조는 미국을 망치는 구조다. 중국만이 아니라 그 구조를 설계한 월가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월가와 연준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드는 없어져야 할 권력이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전면적인 질서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월가 대신 새로운 동맹을 택했습니다. 바로 빅테크, 웹3, 그리고 탈중앙화 진영입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선택한 이유는 이 기술이 단순한 화폐나 블록체인이 아니라 자유시장, 반월가, 탈중앙화를 상징하는 정치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지갑 기반의 금융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클리어리티 액트는 웹3 기업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용이 아닙니다. 미국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묻지 않은 질문 하나가 조용히 터지고 있습니다. 누가 디지털 달러의 규칙을 쓸 것일까? 월가는 JP모건 코인, 서클의 USDC, 그리고 블랙록의 비드를 통해 자신들이 디지털 달러의 설계자이자 운용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빅테크는 페이팔의 PayUSD, 스트라이프의 USDC 지원, 코인베이스 지갑 생태계를 통해 디지털 화폐의 실제 유통 채널을 선점하고 있죠. 중요한 건 정부가 디지털 달러 발행을 미루는 사이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사실상 규칙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 패권의 본질은 유통과 통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통제권이 조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월가와 빅테크 사이의 마지막 결전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단지 시스템 바깥에 있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의 출발점일까요? 월가는 그것을 위협으로 보고 빅테크는 그것을 기회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암호화폐는 월가를 흔드는 위험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인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 것인가요? 감사합니다.